우리는 모두 잘 살고 잘 늙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노후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실수를 하지 말고 평온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평생 전문직에 있었는데 설마 누가 날 속이겠어.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봐왔는데 그 정도는 알아보지. 저도 그랬습니다. 나름 공직생활 40년을 지내며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시고 심심하시죠? 저희 문화센터에 한번 들러주세요. 이 달콤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결국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4가지 무서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 4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류는 우리 곁에서 매일 마주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노후와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부류입니다. 바로 달콤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 선생님, 퇴직하시고 심심하시죠? 선생님처럼 지적인 분이 집에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희 문화센터에서 좋은 분들과 만나보는 거 어떠세요? 독사는 꽃 속에 숨어 있고 가장 달콤한 말 속에 독이 있다고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64세 김숙자 선생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매일 아침 등산하면서 만난 등산 친구였어요. 정말 친절했고 김치도 담가주고 명절에는 떡도 나눠주고 해서 친언니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생 월 200만 원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길래 언니 말만 믿고 그대로 투자했다가 제 남편 퇴직금 2억을 모두 날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고 저는 수십 년간 금융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는 그 언니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아직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말 좋은 친구처럼 지내죠. 주변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좋은 평판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요. 외로울 거라 생각하고 매일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보죠. 선생님, 같이 지적이신 분이 우리 모임에 오신 것이 영광이에요. 라며 칭찬을 통해 자존심도 세워줍니다. 2번째는 불쌍한 연기로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자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세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극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죠. 거절하면 평소에는 친하다 보니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특히 이런 말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선생님, 실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선생님 같은 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고 하시고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좋은 정보라면 왜 우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걸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의 이용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때로는 차갑게 보이는 거절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무서운 부류는 불행한 이야기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한숨 쉬는 이는 옆 사람의 웃음도 함께 앗아 간다라고 퇴계 이황 선생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하소연하는 전화가 옵니다. 언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애들은 엄마라고 따르지도 않고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매일 이런 전화가 나에게 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때로는 한밤중에도 한숨 섞인 목소리로 끝없이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죠.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시간 내서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통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 한 달이면 수십 번이요. 최근 만난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만난 친구예요. 처음엔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안해도 그건 안 돼, 그럴 수 없어. 말만 반복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까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전화벨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 특징들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첫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로 시작해서 1시간을 쉬지 않고 말하죠. 혹시 우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금방 말을 끊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하며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둘째, 해결책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하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에이, 그것도 안 돼. 결국 우리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모든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기쁨마저 슬픔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죠. 주변에 한 분 정도는 떠오르시나요? 전화만 받아도 기운이 쭉 빠지고 만나고 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은 30분만 시간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둘째,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환해 보세요. 자꾸 불행한 이야기를 꺼내면 오늘은 좋은 일만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해 보세요. 셋째,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세요. 늦은 밤 전화는 받지 않는 등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우울함이 사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동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라고 다산정 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좀 먹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죠.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되 우리의 행복은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끝없는 불행 이야기로 채워질 때 정작 소중한 가족과 나누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무서운 부류는 친절이라는 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친절을 가장한 날카로운 비판과 걱정을 둘러쓴 은근한 비난이 넘쳐납니다. 이들의 말에는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자신의 의견을 진심 어린 조언이라 포장합니다. 둘째, 상대의 반박을 배은망덕으로 몰아갑니다. 셋째는 거절하면 난 너 걱정해서 그런 건데 라며 죄책감을 줍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고르며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는 법입니다. 반면 이들은 자신의 친절이라는 칼로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찌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충고도 못 받아들여라며 오히려 상대를 탓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는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들의 친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둘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셋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면서 친절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미 친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은근한 무시로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남의 눈치 보며 명품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골라 담으며
웃음 짓는 사람일까요? 행복은 결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소박한 커피 한 잔, 손주랑 놀이터에서 보내는 평범한 오후, 이웃과 나누는 수다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마음의 자유로움이 곧 복이요, 비교하지 않음이 곧 행복이라고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명품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선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삶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진정한 평화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기쁨 속에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4가지 종류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즉흥적인 판단은 하지 마세요. 당장은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연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고 친절한 말에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이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용기입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죄책감을 주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오늘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악마보다 무섭고 피해야 할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